예, 반갑습니다. 오늘 예, 반갑습니다. 9월 3일이죠. 오늘 목요 공부, 오늘도 온라인 공부인데, 이제 우리 도방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공부 얘기도 하고,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으면 이 댓글로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간단하게, 네.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거고, 목소리 들으면 그럴 텐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부에 사실 요즘 사람들이 비교적 젊은 편이고, 공부에 관심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네. 그래요? 사실 젊은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가지고, 젊다고도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마음 공부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지, 아니면 성장 과정에 어떤 그런 궁금함이 있었는지, 그것도 좀 차근차근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마음 공부라는 용어나 어떤 법문이나 이런 용어 같은 거는 네. 작년에 11월 달에 처음 선생님 서울 모임에서 뵙고 그때 처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 알았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릴 때부터 그냥 영성이라는 말보다는 그러니까 진짜 이 뭔가 마음이 내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그렇게 언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네, 어릴 때부터 그랬고 10대? 10대 사춘기 전부터 사춘기 전부터? 나는 나는 뭐야 막 이렇게 계속 물어봤다고 엄마한테? 하더라고요. 7살 막 8살 엄마가 뭐라고 해요? 엄마는 되게 당황하고 대답 못하고 얘가 왜 이래 막 그렇게 그래서 계속 겉도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20대 초반에 그냥 집에 새벽에 걸어가고 있는데 약간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몰랐는데 얼핏 이게 다가 아니구나를 딱 보고 그러고 나서 그냥 까먹고 즐겁게 잘 살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뭔가 마음은 항상 뭔가 진리가 있을 것 같은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계속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책도 보고 어떤 책 봤어요? 아디아산티 20대 때부터 그냥 외국에 있는 서적을 많이 찾아서 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직 책이 에카르톨레도 20대 후반에 처음 그냥 우연히 접했는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서 책 보고 또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토니 파슨스나 아니면 제프 포스터 같은 분들 그리고 루퍼트 스파이라나 이렇게 그렇게 계속 보다가 그런데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면서 일상생활 하는데 뭔가 겉도는 느낌으로 잘 모르겠고 그냥 현존의 느낌이 있나 보다라고만 생각하고 진짜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계신지 몰랐죠. 전혀 찾아볼 생각은 하지 못했고 어디 가야 되는 건가. 우리나라 안에서 찾을 생각은 아예 그런 건 몰랐으니까 공부라는 게 있다는지. 그래서 종교하고 성장 과정에서 인연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전혀 기독교나 아니면은 카톨릭이나 불교나 전혀 없었어요? 저는 의심이 많아서 종교는 당연히 그렇고 과학도 안 믿는 성격이라서 좀 까칠한. 왜 의심이 되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설명들이 성경의 어떤 말씀이나 아니면 이런 신의 존재? 그게 제가 잘 몰라서도 있겠지만 교회나 성당 그런 신을 어떤 약간 인격화된 그런 신이 있잖아요. 인격화된 신. 그런 게 저랑 그러니까 인격화된 신이라는 느낌을 많이 저도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뭔가 신이 이렇게 신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큰 벌을 주는 듯한 아주 엄격한 아버지와 같은 상, 그런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같은 상이 사실 신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신이 완전해야 되는데 왜 이런 데서 분노하지 하는 듯한 그런 지점, 뭔가 납득이 안 되는 지점, 신과 사람이 중첩돼 있는 듯한 느낌 때문에 그것이 주는 불완전성,
네. 저도 그런 거는 좀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격화된 신에 대한 그 신뢰가 좀 없었던 거네요. 신뢰도 없고 그냥 솔직히 그러니까 되게 비웃으면서 살아왔어요, 모든 걸. 왜? 그럼 뭐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사회에서 막 신은 뭘 인간은 뭐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건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 생각인데 정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즐겁게 살자 하면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방황을 멈추지 않고 마음은 계속 뭘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은 것이 이제 일하면서 뇌과학 쪽으로 미국에서 하는 공부가 있어서 하고 있었어요. 그거 참여했어요? 뇌과학 쪽? 이제 그런 우리나라 받고, 안에서? 그 화상으로 세미나 참여하고 이제 가서 마지막 그 세션을 좀 하고 하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의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상담 치유 쪽인데 그거를 프로그램을 다 해체한 다음에 다시 깔고 이런 식으로 하는 접근하는 뇌과학인데 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체를 어떤 알아야겠다. 쪽으로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현상을 그냥 계속 조작하는 그런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서 그럼 진짜 나는 뭘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회의가 들고 그때쯤에 이제 유튜브에서 선생님을 딱 처음 말씀하시는 걸 끝까지 들어보진 않았는데 왠지 나가야 될 것 같은 강한 느낌 받아서 작년 11월 달 서울 모임 때 처음 나갔어. 그래서 질문 드렸었죠. 네. 그렇죠. 그때 뭐라고 질문했었죠,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제가 그러니까 이 몸과 진짜 나가 뭔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느껴지는 거는 이 몸 안에서 바깥에 있는 세상을 보고 있는 어떤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앞에 나와서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했는데 뭐 그때 어떤 그걸 기점으로 해서 뭔가 변화가 있던가요?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찾아왔던 게 그게 실수였구나 그걸 알았어요. 찾는다는 거, 뭔가를 찾는다는 거, 뭐 진리라든가 뭐 완전한 거에 대한 추구 자체가 순간적으로 그런 변화가 오던가요? 그때 감이 딱 처음 왔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고 대화 과정에서 그때 제가 아주 미약하게 뭔가 감이 왔는데 돌아가면서 그때부터 법문이라는 걸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데 밤새 듣는데 시종일관 그걸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전에는 못 들었어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본 적은 없었는데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리고 영성 책도 이제 정말 그게 나중에 읽어보니까 영성책도 이전과 다르게 좀 뭔가 좀 와닿는다 해야 이거구나. 되나? 그렇게 느끼고 공감 이렇게 오고 그거 이후에 어떤 공부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하던가요? 처음에는 한 달, 2달 그때 선생님께도 막 그러니까 되게 저한테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런 식의 전환이? 되게 충격이었고 좀 큰 변화가 오면서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어느 정도 그게 마치 지나니까 한 2달? 2달 정도? 그래서 너무 왔다 갔다가 심하다고 그때 아마 선생님께도 상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뭐 어떤 살아가는데 변화 같은 거는 어떻던가요? 뭐 처음에는 처음 이걸 자각했을 때는 일상생활이 힘들 만큼 거의 제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서 왜요? 낯설더라고요. 다 자기가? 자기 모습이? 그 전에는 늘 보던 모습인데 근데 갑자기 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크게 잠깐 그랬던 것 같고요. 네. 일도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 직장? 네. 왜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기억이 나는 게 없고요. 네. 네.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돌아서면 네. 네. 계속 실수하고 계속 잠깐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한 달 정도. 네.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고 나서는 네. 다시 그냥 똑같아지더라고요. 예전과? 네, 네. 물론 기억력은 많이 지금도 없긴 한데 책도 잘 안 읽히고 네. 그렇지만 또 일상생활은 잘 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왔다 갔다가 진짜 되게 심했었어요.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하던가요? 막 이게 자각이 될 때는 네. 정말 아무 일이 없고 막 네. 세상이 다 한상 같은데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선생님께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약간 안 느껴지던 감각들이 막 느껴지면서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별로 그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감각이죠? 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몸 안에서 예. 전기 에너지 같이 기운 같은 거? 네, 그게 막 이렇게 흘러다니는데 예.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는데 그게 좀 자극적으로 느껴지니까 일상생활 할 때도 계속 너무 의식이 돼? 네, 의식을 하면 더 증폭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요새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그게 네.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생각하면. 네. 그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폭이 너무 큰 거예요. 좋았다가 또 그런 경계라고 하죠. 그런 현상에 사로잡혔다가 이게 내가 아닌 걸 알겠는데 예. 또 너무 강력하게 자아감이 느껴지고 네. 그 폭이 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예. 근데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 자리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에 계속 좀 더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예. 그 왔다 갔다가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씩 좀 안정이 된 느낌이. 네. 그 왜 그때 얘기 중에 지금 이제 생각나는데 왜 그 처음에 그 작년 11월 달에 서울 모임 와서 그 대화 과정이 뭔가 사실 저도 느꼈어요. 순간적으로 사람이 표정이 변하거든요. 이게 소식이 오면은 뭔가 이게 달라요. 이게 느껴져요. 그걸. 근데 그런 기점으로 이제 이게 뭔가 세상을 우리는 밖을 보다가 자기를 보는 식이 완전 180도의 전환이 오거든요. 시선의 전환이. 그러면서 사람이 표정이 싹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건 느꼈는데 그때 이후로 어디 직장에선가 이렇게 막 뭐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갑자기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뭐 변화가 왔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건가요? 그게 그러고 나서 그때 미약하게 처음에 그 질문 드렸을 때 그 자리에서 그때 처음 감이 왔고 그때부터 법문을 거의 밤새 막 계속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이게 진짠가 막 그러면서 계속 혼란스러우면서 막 들었는데 일주일 이상은 그렇게 일주일 열흘 그렇게 잠 거의 안 자고 법문을 듣다가 잠도 안 잤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너무 이게 정말 자각이 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었는데 너무 그냥 몸이 아팠어요 그때. 저 원래 되게 건강해서 감기도 안 걸리는데 이상하게 막 되게 잠도 못 자고 아프고 하다가 갑자기 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때 정말 강하게 확 처음 왔었던 것 같아요. 그 체험이 뭐 어떤 전체성이 자각이 된 건가요? 애들은 막 떠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멀리서 막 이렇게 그게 이렇게 하는데 이거구나. 그냥 그 전체가 이거구나. 그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있고, 자기도 그 안에 있고, 그 전체가 한바탕이구나라는 그 좀. 그때 정말 강력한 체험이. 근데 그 전에는 되게 혼란 상태였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체험이 오던가요, 그러면? 아무런 그 이전에 그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 체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머리가 혼란스럽고 어떻게 네. 할 줄 몰라 하다가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탁 내려놨다 했던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생각을 어떻게 알려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을 생각으로 막 정리하려고 하다가 그때 처음에 감이 왔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걸 막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대혼란이 왔었거든요.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는 네. 생각할 수도 없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한 열흘 사람이 있으니까 제정신이 아닌데 그러다가 그때 그러니까 몸이 안 좋고 이렇게 멍한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그때 그냥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저절로 멍한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식의 어떤 체험이 왔다. 그 체험 이전과 이후에 또 뭔가 변화가 있던가요? 이 공부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뭐 믿음이나 아니면은 너무 감이나 이런 거에 이것에 대한 확신이 들었죠. 왜냐면 혼란스러웠던 그 일주일 정도 때는 이게 긴가민가? 제가 착각했나 했었어요. 이게 내가 제대로 이게 이 감이 그 가리키는 거를 내가 제대로 맛본 건가에 대한 어떤 의심 그게 남아 있었는데 아닐 거야 계속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릴 때 우연히 20대 때 경험했던 그러니까 너무 낯익어서 있는지도 몰랐던 그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요? 감각은 아닌데 그것이 뒤에 똑같은 체험이었다고 본인은 여겨지던가요? 그 20대 때 했던 체험을 똑같이 했구나. 이걸 똑같은 체험을 했구나.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고 이게 자기 그렇죠. 어떤 본성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그게 됐고 나중에 비로소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래도 이제 마음 공부라는 어떤 공부처에 가서 이거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환기가 된 거네요. 그리고 법문을 들으니까 정말 이 법에 대한 그 법문을 들으니까 이거를 계속 얘기했었구나. 그래서 확신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계속 법문을 들었어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납득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동안에 어떤 진리나 이런 거를 그 10대 때부터 이렇게 찾아왔다 했잖아요.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이게 내가 찾는 것이구나라는 이게 신뢰와 확신이 그렇게 듣던가요? 이제 더 이상 찾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던가요? 내가 어릴 때부터 막연히 그리워했던 게 이거였구나. 그런 게 이렇게 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런 그 공부 인연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성장 과정에 뭔가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그 느낌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완전한 거나 어떤 진리를 이렇게 추구하게 되는, 근데 일찍부터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슬쩍 이렇게 맛보고 지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그게 아직 공부 인연이 안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되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 살아가면서 영원히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삶의 어떤 그 만족감이나 이 번뇌가 해소가 안 되니까 나중에 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찾게 되면서 진짜 이렇게 맛을 보고 이제 확신을 갖고 이 공부에 들어가는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얘기하니까 저도 그런 누누이 이제 법문 중에도 중간중간 얘기를 하지만, 항상 저는 그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너무 이제 부모님이 이게 불화가 심하니까 이제 어린아이 입장에서 뭔가 보호받지 못한 환경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안정된 공간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집은 그런 공간이 못 돼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편안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얻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의 목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우리가 친구들끼리 뭐 소원을 얘기하라 아니면 뭐가 되고 싶니 하면은 어떤 밖으로 추구하는 거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은 뭐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것보다 항상 마음속에 차마 그들이 이렇게 공감을 해주지 못할지라도 항상 내가 편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원이 마음속 깊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원을 갖고 이렇게 살다가 문득 어느 순간 그 크게 좌절했을 때 이게 탁 뭔가 이 생생한 온 우주가 생생하게 깨어 있구나라는 그거 너무너무 이게 생명력이 강력해서 이랬는데 왜 나는 이걸 몰랐지? 그러면서 내가 그 갖고 있던 고민들이 마치 누더기 옷을 걸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걸 확 내려놓은 듯한 그런 식의 체험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공부 인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뭐 이 자성이에 대한 체험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 분야에 내가 뭐 책을 읽는다거나 그러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건 다 누구나가 있는 건데 그럼 이것만 믿고도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해서 그냥 이거를 자기 세속 삶을 더 편안하게 사는 도구로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잊고 그냥 왔는데 나중에 진짜 공부를 할 때쯤 이게 보니까 자꾸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야. 그걸 말하나? 그걸 말하나? 근데 그 감이 이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십수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은 안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사실은 지금 그러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고, 기억 속에 있는 거는 왜곡된 것일 수도 있고, 그건 기억이기 때문에 그냥 뭐 자기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기억이니까 내가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해서 그냥 놓아버렸죠. 근데 진짜 이거를 만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때 더 강렬한 체험을 했구나. 이런 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 공간 안에서 모든 삶이 펼쳐지고 있고 한 번도 이걸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어떤 그 영성 공부를 한다거나 뭐 불교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얼핏 일견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연이 돼서 공부길로 들어가면은 뭐 그건 더없이 좋은 기회지만 그런 식의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항상 우리는 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떠난 적이 없다 이거죠, 이거를. 근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자각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뭔가 진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평생을 찾아다니는데, 절대, 갓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건 나이가 들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자각되고 나서의 거울을 봤을 때는 낯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진짜 나고, 그리고 불현듯이 거울을 볼 때 이걸 자각하지 않더라도 뭔가 저 거울 속에 비친 상이 뭔가 좀 낯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는 나이 들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저 모습은 예전과 다르게 머리도 하얗게 되고 주름살이 이렇게 잡히고 그럴까? 그게 너무 나의 모습이 낯선 거예요. 맨날 거울 보지만 유심히는 안 보죠. 근데 문득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보면 너무 낯선 거예요. 네. 그런 식의 변화. 나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변해 있지? 이런 식의 낯섦. 그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삶 속에서 이거에 대한 미약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게 분명하게 명료하게 의식의 위로 떠오른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알게 되거든요.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구할 게 없구나 했는데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네. 왔다 갔다 어떻게 왔다 갔다 어떨 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건가요? 정말 이 몸과 마음이 이 몸과 마음만 갇혀 살았다면 평생 지금은 그게 아닌 거를 한번 맛을 딱 전체라 그러나요? 그걸 체험 그 느낌으로 이렇게 평소에는 되게 너무 그러니까 저를 의식하지 않는 그런 보통 때는 그게 너무 생생하게 잘 느껴지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은 네. 그게 싹 제가 불리감이 느끼면서 다시 똑같이 딱 떨어져 버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 사람이었다가 새 사람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전체였다가 그러니까 이게 얘가 가짜인데 다시 이 속으로 싹 들어와서 똑같이 그 전에 사람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감이 느끼고 상대가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더 괴롭게 느껴지는 예전에보다 몰랐을 때는 그냥 당연하게 살았던 거를 그게 그랬다가 또 거기서 풀려나면 그렇게 너무 심하게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럼 이 풀려났을 때 뭐 느낌도 물론 상이지만 풀려남의 어떤 그거 우리도 그런 걸 얘기해요. 부처도 부처의 경계가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풀려났을 때의 느낌이 어때요? 묶여 있을 때랑. 자유롭죠. 엄청 자유롭고 그냥 걸림이 없고 느낌 그냥 다 자기가 원하던 삶이었다. 그냥 이럴 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정말 쉬어지는 느낌이요. 그냥 정말 푹 쉬어지는 느낌. 힘이 하나도 살고 있는데 다 하고 있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근데 어떤 순간에 이렇게 이원성으로 떨어지나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싫어하거나 고통스러운 거를 보면 빨리 깨어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반대인가요? 원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몸에 배어 있는 어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습관성들이 이렇게 익숙한 패턴에 따라서 일어날 때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꿈이고 다 환상인 건 알겠는데 거기서 깨어나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습성에서 습관성이 일어날 때 싫은 거는 빨리 이렇게 딱 벗어날 수 있는데 좋아했던 거에 대해서 익숙하고 편하고 좋아하고 했던 것들이 걸려있는 강한 것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되게 분리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질문을 사실은 많이 들어요. 오늘도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질문하냐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는 너무 좋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면은 이걸 놓친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아마 그런 거랑 이렇게 그렇게 본질적으로는 이제 어떤 구조적으로는 닮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법이라는 것은 내가 뭐 깨어 있을 때나 아니면 생각에 잠들어 있을 때나 이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게 깨어 있을 때나 아니면 잠들어 있을 때나 이거는 이 자리에 차원에서는 이제 법의 차원에서는 뭐 없던 게 있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있던 게 없다거나 이렇게 달라지진 않아요. 늘 이것이죠. 그래서 여여하고 여여부동하고 변함이 없는데 그런 식의 왔다 갔다 함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차원의 일인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의 어떤 중심성이 그 사람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는 확실한 것 같고 여여부동한 것 같은데 내가 생각에 빠지면 이걸 놓친 것 같고 법에서 벗어난 듯하고 예외가 된 듯한 그런 식의 느낌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왔다 갔다 함이라는 그것 자체가 아직도 이 개인의 어떤 나에서 그것이 나라는 어떤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법을. 그러니까 법밖에 없는데,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는 식의 구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어떤 그러니까 분별이나 생각이나 그런 망상에 안 떨어졌을 때는 그거와 하나가 된 듯하고 근데 그런 거에 옛날에 습관성 좋아했던 거 아니면 생각이나 감정에 빠졌을 때는 그거와 멀어진 듯하고 그러니까 이건 나의 목소리인 거죠. 에고의 목소리인 거죠. 근데 공부가 어떻게 되냐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놈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그 놈이 사실은 문제를 사단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속고 있다는 얘기도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에 빠져 있지 않을 때와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이 본래 이것이라는 명확한 깨어남이 없다라는 거지. 사실은 말은 이렇게 법문은 많이 듣거든요. 이게 생각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둘이 아니다 하나다라는 법문 들어도 이거는 내가 그냥 이해하고 머리로 이렇게 아는 것이지 진짜 내 삶에서 그거를 발견을 하질 못한 거예요. 생각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네? 아, 그렇네. 라는 식의 자기 그 경험, 체험, 그러니까 깨어남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있고 없음,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 이 일이다라는 자각이 일어나면 이게 뭔가 이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무너지는 듯한 식의 어떤 경계의 차별성이 싹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던 거죠. 자기 안에서 나름대로 법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 없고 아무런 생각에 젖어들지 않을 때, 고요할 때가 공부야라는 자기식의 어떤 법에 대한 생각이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도 그런 시기를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감정의 문제가 더 크더라고요. 너무 괴로울 때와 그다음에 아무 일 없을 때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괴로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은 이거 퉁칠 수가 있거든. 괴로움도 이거야 라고 퉁칠 수가 있어요. 근데 퉁칠 수 없는 괴로움에 직면하면 아무리 퉁쳐도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이 이렇게 안 돼. 자꾸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고 어떻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공부를 해왔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공부할 때는 뭐 괴로울 때 이런 식의 어떤 제어가 돼요. 내가 웬만한 어떤 경계 같은 경우는 그래 괴로움도 이거야 라고 이런 속삭임이 싹 일어나면서 이걸로 퉁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본질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쪽으로 탁 끌고 와 버리거든요. 그 조작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내가 공부의 주체가 돼가지고. 그거를 몰랐죠. 근데 어느 순간 딱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데리고 올라가도 안 되고 이게 없애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작이 안 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거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식의 감정이 들 때 그때 문득 내 공부의 어떤 그 법상을 보게 된 거예요. 아, 나는 나도 모르게 고요하고 일 없는 게 공부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것도 생각 아닌가? 이걸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탁 돌이켜보고 나니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돌이킴으로써 이게 더 시야가 넓어지는 변화가 오거든요. 그 탁 돌이켜보니까 그게 상이라는 걸 탁 발견하고 보니까 그 순간에 괴로움과 괴롭지 않음, 생각 없음과 생각이 들어간 것이 그냥 이것일 뿐이지 내가 이 탁 칸막이를 세워가지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라고 분별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가로막고 있던 이 칸막이가 확 무너지는 듯한 경계의 차별성이 싹 사라지고 그 생각 있음과 없음의 차별성이 사라지고 기쁨과 슬픔의 차별성이 사라지고 옳고 그름의 차별성 그 모든 우리가 이원적으로 분리해 놓는 현상적인 차별성이 막 진짜 도미노 무너지듯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듯한 이렇게 변화가 오죠. 그런 변화가 어떻게 보면 체험 이후에 가장 먼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지는 그게 자각이 자기한테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그 머릿속으로 듣고 해도 그게 자기께 될 수가 없어.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딱 깨어남이 있고 나면 뭐가 오든 개의치 않게 돼요. 다 이건데
그게 그냥 이걸로 퉁치는 조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로 퉁칠 때와 그게 너무도 당연히 이것일 때의 차이, 내면적인 풍경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이게 퉁칠 때는 소리가 나요. 이것도 이거야. 속에서. 네. 자기만 아는 소리. 그리고 직면하지 않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안 보는데 그게 아주 미세한 분별이거든요. 근데 진짜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지면 어떤 것이 오든 이것도 이거야라는 소음이 없어요. 그냥 뭐 우리가 종이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런 식의 어떤 저항 없는 그냥 허용? 속삭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다른 부분에서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서 소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공부에 대한 소음, 속삭임. 그래, 나 옳지 않은 것도 이거고 정의롭지 않은 것도 이거고 괴로운 것도 이거야 라는 식의 소음이 일어나는 건 그거는 아직 잘 깨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런 데서 딱 그 분별에서 딱 깨어나면 그런 소음이 없어요. 그냥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요한 거를 당연히 법으로 받아들이듯이 시끄럽고 괴로운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똑같이 우리가 고요한 거 받아들일 때는 당연하죠. 시끄러운 거 받아들일 때도 그렇게 당연하게 되는 것이지 시끄러운 것도 이거야라는 그런 식의 속삭임이 없다고.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 저항감 없이 허용하게 된다 이거죠. 주저주저하지 않고 막 머리로 이렇게 생각을 짜내지 않아요. 이거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이것도 이거지 뭐 마지못해 받아들인다 그런 게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그 괴로움이나 불편함이 이걸 벗어나서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자꾸 배제하려고 그러고 이런 경험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삶에서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그게 분별인 것이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건 취하고 이건 버리려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조작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냥 당연한 거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이 어떻게 보면 이려하다, 평등하다는 거는 사실은 그건 사실 깊은 어떤 역경계이지만 죽음이라는 게 역경계 중에 가장 큰 거니까 우리가 에고가 죽는다는 그런 것이 에고한테는 가장 큰 경계거든요. 두려운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벗어나는 일에서 괴롭거나 괴롭지 않음의 차이가 생겨버리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조작이 들어가고 그러면 죽음 같은 경우는 조작이 안 돼요. 퉁칠 수가 없어 그거. 그것보다 못한 것에서도 깨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보다 강력한 것에서 깨어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 자기 안에서의 명확한 그 어떤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침. 내가 실수를 하고 있었구나. 착각하고 있었구나. 아니면 조작에 떨어져 있었구나. 근데 진짜 그것이 이려함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소음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괴로운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괴로운 것에서 깨어나긴 쉬운데 즐거운 거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사로잡혀요. 그냥 사로잡히는 거야. 즐거운 거. 이거니까. 오히려 그래서 역경계가 더 자기를 깨어나게 하거든요. 즐거움은 이것도 이거야 하기 전에 벌써 가 있어요, 거기에. 거기에 딱 주해 있다고, 머물러 있다고. 근데 그런 데서 깨어나는 게 사실은 더 우리가 좀 쉽지가 않죠. 근데 이게 그런 식의 이제 어떤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지고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그렇다 보면 이상하게 괴로움에도 별로 괴로움의 영향력도 크지 않지만 즐거움도 그렇게 탐닉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해안이 열릴수록 지혜가 열릴수록 예전에는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그 맛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즐거움의 맛이. 그 즐거움의 맛도 떨어지고 이제 괴로움의 그 어떤 강도도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가더라고 이게.
예전에는 괴로움이 강하면 즐거움에 대한 탐닉하는 마음이 강했는데 괴로움을 그대로 보게 되면서 즐거움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괴로움 때문에 즐거운 것이 즐거움 때문에 괴로운 거기 때문에 그것이 차별이 없다는 걸 자기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면 괴로운데 괴로움이 없구나, 즐거운데 즐거움이 없구나라는 거를 이해로 알기 전에 그냥 몸이 알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머물지 않게 돼요. 그냥 뭐가 일어나든 그냥 머물지 않게 돼요. 인연에 그냥 맡기게 돼요. 그래서 머무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데 머물지 말라고 얘기는 하죠.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다 머물고 있어요. 어디인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영적 우회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 영적 우회라고 그게 하죠. 그게. 영적이라는 거를 책에서만 읽었지. 제가 그러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영적 우회라는 거는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데 진짜로 깨어나는 게 우리의 공부인데 네. 생각으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그래, 이 즐거움도 이거야. 이게 말 소음이죠. 속삭임. 그 속삭임을 예. 아마 모른 척 해왔던 것 같아. 있었겠죠. 근데 지금 들리는 걸 보니까. 못 네. 들었을 수도 있죠. 네. 그거를 네, 미처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런 미세한 분별이 네. 일어나고 있다라는 네. 그거를 틈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네. 거를 본인이 자각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속는 거죠. 우리가 알면은 안 속거든요. 큰 소리는 잘 보이니까 딱 예. 놓으면 되는데. 큰 것 거친 네. 어떤 괴로운 경계는 또 네, 잘 금방. 보여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좋아했던 것에 빠져들 때의 합리화나 미세한 조작은 잘 안 보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 호시우행이라고 하는 건 호랑이의 눈이라는 건요. 그렇게 게으르지 않아요. 날카롭게 보고 있지. 자기의 분별을. 그러니까 보게 되면 거친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미세한 걸 보게 되고 그게 딱 이게 드러나면 또 더 미세한 걸 보게 되고 그래서 맨 나중에 보게 되는 거는 그 주객의 이원성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본 건 뭔지 알아요? 객관 대상의 차별성이 이러하구나 그걸 본 거예요. 주객의 이론성은 아직도 멀었어요. 네. 왜냐하면 객관 대상의 차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주객의 차별성이 그게 보이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른 것, 그렇죠? 이건 다 대상의 차별성이죠. 네. 그렇죠? 네. 그거의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객관 대상의 차별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주객은 그 하위에 있는 구조거든요. 네.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아가 되는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네. 객관 대상의 차별성도 극복을 못했는데 어떻게 무아의 공부가 깨어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게 구조예요. 분별의 구조가 주객관이 나누고 그 다음에 객관 대상의 차별성으로 나누고. 네. 그럼 어떻게 공부가 우리의 분별 의식을 이렇게 구조화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한테서 자각이 되냐면 객관 대상의 차별성이 사라지고 그 과정을 넘어서고 나서야 대상의 힘이 무력해져요. 대상의 힘이 무력해져서 대상화할 게 아무것도 없고 대상이 없구나라는 걸 자각해야지 그때 같이 대상화하고 있던 주관의 힘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까마득한.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이것을 체험한 거는 이게 시작일 뿐이고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분별에서 구조적으로 빠져있는 분별에서 벗어나는 공부가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아가 된다는 거는 그냥 단지 무아가 아니에요. 내가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분별을 이렇게 구조화하고 있는 의식 구조가 분별심이 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분별심이 멸하는 것이 공부인 것이 깨달음인 것이지 따로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분별의 구조가 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를 느끼고 실상을 있는 그대로 못 보거든요. 이건 법은 완전해. 분별이 왕성할 때나 분별이 면할 때나 중생이나 부처나 법은 차이가 없어요. 완전해요. 근데 그것이 한 개인으로서 살면서 밝게 보는 것이 우리의 공부거든요. 네. 법이 이려해지는 공부가 아니에요. 원래 이려해요. 법은 왔다 갔다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달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산 사람을 위한 공부인 것이에요. 이거는. 네. 살아있을 때 공부하고 그 효험을 보는 거거든요. 죽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그 살아있을 때 실상에 밝아서 걸림 없이, 불만족 없이.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괴로움을 얘기했고 괴로움이 멸하는 길을 얘기했다. 딱 이 두 마디 했어요. 나는 괴로움을 얘기했고 삶이 괴롭다는 걸 얘기했고 괴로움이 멸하는 길을 가르쳤다. 법이라는 거는 뭐 부처님이 나오기 전이나 부처님이 가르칠 때나 지금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거나 간에 마음처럼 늘 허공과 같은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 그 사실에 밝아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어떤 그것이 공부인 것이거든요, 불교 공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그 경계의 차별성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실제로 그거는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어떤 법상을 세워가지고 이럴 때는 공부가 되고 생각이 있을 때는 공부가 안 된다는 그 생각에 빠져 있었구나라는 거를 잘 보고, 그래서 그런 식의 장벽이 무너지면 이상하게 자아감이 약화가 돼요. 왜냐하면 그 기준은 자아가 만들고 있거든. 그 기준이 사라진다는 건 자아가 이제 점점 약화되고 있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좋고 나쁜 거는 자아의 입장에서 좋고 나쁜 거지 법에서는 좋고 나쁜 게 없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법과 이렇게 뭔가 가까워지고 밀착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그 변화,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지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없구나, 옳고 그른 게 따로 없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 우회 이런 거 하지 마,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퉁치지 말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자기가 조작하고 있는가 그거를 발견하는 게 사실은 이 이후의 공부예요. 그 조작의 틀에서 해탈하는 게 이 공부니까. 그래서 잘 봐라 하는 이유는 뭐 어떤 대상을 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여기 두다 보면 이 자리에 두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 눈이 맑아지면서 진실하지 않은 것을 잘 보게 되는 좀 날카로움이 생기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뭐 딱히 뭘 하라는 것도 없어요. 공부에 대한 관심이죠. 사실 이 문제를 내가 죽기 전에는 해결해야 되는데 하는 왜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숙제 못하네. 이러지도 못하고. 놀고는 싶고 숙제는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놀지도 못해. 숙제하기는 싫어. 이런 상태의 이 불편함이 이 공부가 이게 명확해지지 않으면 이런 식의 불편함이 있어요.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이 번뇌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건 둘째 문제고, 이 대법에 좀 밝아져야 되겠다. 이 끝없이 펼쳐진, 우리가 이걸 무변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이렇게 피부를 중심으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이거 피부 안쪽은 나라고 여기고 바깥쪽은 남이라고 여기는데, 이거는 이렇게 막이 없어요. 이렇게 막고 있는, 분리시키고 있는 막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것인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뭐가 가로막고 있나? 관념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 이것이 내가 지고 있는 분리의식이라는 거를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이걸 걷어내라고요. 그러면 더 시야가 넓어지고 확장이 되겠죠. 더 밝아지겠죠. 더 흔들림이 없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가 이렇게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고비를 잘 넘어가셔야 돼요. 그 한 고비 넘어가면 또 물론 또 다른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져 버리면 이후의 공부는 더 힘이 덜 들어요. 그냥 모든 걸 자기도 모르게 맡기고 있다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올지, 어떤 경계가 올지 의식이 곤두서 있질 않아. 뭐가 와든 똑같은데 내가 뭐가 일어나든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경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져요. 그럼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그냥 물 흐르듯이 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계의 힘이 약화되면서 내가 대상으로 향했던 마음들이 점점 힘이 빠져요. 그러면은 이제 대상이 내가 추구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추구라는 것 자체가 이 망상이라는 걸 문득 발견하게 되면서
완전히 여기에 그냥 초점이 맞아버리는 거야. 밖으로 새나가고 있던 거 네. 탁 사라지면서. 그러면 여기에 맞으면 사실은 나도 없고 대상도 없고 그런 변화가 오고 우리가 불의의 법문들이 다 소화가 되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것이고 괴로운 게 기쁜 것이고 기쁜 게 괴로운 것이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막 자각이 오죠. 근데 그 주객관의 이원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실은 저도 이렇게 공부 과정 중에 문득 떠오르는 게 제가 2003년에 이렇게 이 소식이 왔는데 이 어떤 경계의 차별성이 이렇게 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뭔가 내가 대상을 이렇게 비추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것이 마치 내 안에 있는 듯한 느낌. 이것이 모든 대상을 비추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계속 됐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이제 언뜻 생각나는 게 그 법문에서 막혔던 것 같아. 그때가 2012년인가? 거의 뭐 10여 년이 지난 세월인데도 선생님이 어떤 집중 모임에선가 그 송정 거기서 했던 것 같은데 수련원에서 법문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이거는 주관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은 주관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탁 막히는 거라. 마음이라는 것은 주관도 아니고 객관도 아닙니다. 물론 객관이 아닌 건 알겠어. 근데 이거는 주관이 아닙니다라는 그 말에서 주관이 아닙니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이 마음이 대상을 비추고 있다라는 구조가 이게 주관 아닌가? 그럼 나는 여전히 주관이 대상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주관이 아닙니다라는 그 말이 뭔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나의 상태하고는 아직 맞지 않는구나.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뭔가를 비추고 있다라는 대상은 차별성은 사라지고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비추고 있다라는 이런 식의 구조인데 그렇다면 선생님의 언어로는 이게 주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관이 아닙니다. 주객관이 아닙니다. 이런 말에서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건 그래서 스승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고 저분이 나보다 훨씬 공부가 깊고 나은 것이지 지금 나의 상태가 옳은 것이 결코 될 수가 없어. 그럼 내가 아직 공부가 부족한 것이구나.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식이 거의 10년 가까이 갔다라는 거지. 이 주관성, 이 대상, 내 몸도 대상이라. 네. 그때. 네. 그거를 비추고 있다라는 그 구조가 거의 10년 가까이 갔어요. 네. 근데 언제 이게 나라는 것도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냐면 여전히 그때까지도 뭔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게 남아 있었다라는 걸 나중에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완전한 법이 됐든 궁극적인 깨달음이 됐든 그런 게 남아 있는 한 반드시 주관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새나가는 뭐가 있는 한. 왜 그걸 나중에 알았냐면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내가 부처님의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걸 추구하고 있었구나라는 이 새나가는 걸 발견하게 되더라고. 근데 이걸 발견하니까 이것도 망상이네라는 걸 딱 자각하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어딘가로 향했던 그 추구심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듯한 그런 식의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때 문득 객관 대상, 추구할 만한 대상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주관이라고 할 것도 없구나. 이건 현상만 있는 거구나. 뭔가 내가 마음속에 뭔가 마음이라는 거를 따로 챙기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죠? 내 노력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건 뭡니까? 현상은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펼쳐져요. 그렇죠? 한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펼쳐지는 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건 지금 이 현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어린 아이도 그렇고,
공부를 하지 않은 성인도 그렇고 공부한 사람도 마찬가지, 부처님도 마찬가지. 눈 뜨면 하늘이 보이는 거는 누구나가 똑같아. 현상이야말로 있는 그대로인데 내가 마음을 따로 두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현상이 마음이었는데 따로 챙기고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탁 이 현상에 초점이 맞는 거예요. 마음에 초점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처작주 입처계진, 눈 가는 데마다 진실한 것이라는 건 이 현상이 마음이라는 걸 깨닫는 거지, 내가 따로 챙길 어떤 주관의식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따로 챙길 게 있으면 그거는 조작이에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못해요. 누구한테나 다 똑같은 건 뭐냐, 현상이 저절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는 똑같아.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마음이 비추고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근데 현상이 마음인 거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를 위해서. 챙길 것도 없어지는 식의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그게 뭐냐면, 그게 이상해요. 처음에는 문득 이 자리가 체험되고, 아마 그 순간에는 아마 일체감이 왔을 텐데, 이거에 대한 자꾸 이야기를 만드는 것 같아. 분별의식이 따로 챙기려 하고, 분리시키는 그 분별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 미세한 분별 조작이. 근데 나중에 명확해지는 건 뭐냐면, 이 마음과 이 현상 사이에 아무런 틈이 없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따로 챙기는 마음이 아니고, 따로 있는 마음이 아니고, 완전해져야 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이것이 다인 것이지, 따로 공부라고 할 게 없어요. 어디 일하러 가서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먹고 살려면. 근데 공부를 위해서 따로 할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이미 완성돼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 그게 다 자기 생각에 속았구나. 그게 이제 우리가 이것도 이제 그 분별적인 용어지만 불이가 된다 이런 식의 표현하거든. 불이 둘아니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닌 게 된다. 불이법에 개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개합할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체가 나를 포함한 일체가 그냥 마음이자 그냥 그거지. 현상인 것이지. 하나인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공부를 위해서 뭔가 할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식의 이원성이 무너져 버리면 주객관성이 따로 이렇게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이게 다인 것이, 눈앞에 있는 게 다인 것이지 따로 내 몸속에 어떤 주관 의식의 느낌으로 뭔가를 비추는 어떤 하나로서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그게 틈이 벌어진 거야. 비추는 틈이 벌어지면 안 돼. 비추어진 대상이 비추는 그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틈이 벌어지면 안 돼. 비추는 것 따로 있고 비추어진 대상 따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상이 그것이 곧 비추고 있는 것이었고 비추고 있는 것이 비춤의 대상이었고 이게 그런 식의 이제 공부의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공부라고 할 게 따로 그냥 우리의 삶이 이게 다구나, 완전하구나, 본래 완전하구나, 본래 뭐 그거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게 그래서 눈이 열릴 뿐이지 뭔가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 보는 눈이 달라질 뿐이에요. 눈이 달라질 뿐이지 삶이 뭐가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봤어, 그 사실을. 못 봤어요. 못 봤어. 그걸 못 봤어. 바보 멍청이처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거를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 공부 과정이 이렇게, 사실 이런 말들이 본인이 이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뭔가 틈이 사라져 버려야 된다. 이게 이원성이 사라져 버리고 주객관이 따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묻고 싶은 거나?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되게 저는 자아감이 이것도
느낌인데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네. 저의 공부 과정에서 계속 여기에만 마음을 두고 지금 이렇게 하나씩 벗어나는 어떤 그런 그거를 일일이 다 하나씩 다 맛보고 벗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면 언젠가는 이 자아가 그러니까 이것도 망상인데 무슨 네. 말을 해도 망상인데 네. 그 과정이 그래도 그러니까 앞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은 뭔가 이렇게 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가잖아요. 아, 그러면 공부가 이제 되느냐? 그러니까 분별을 계속 잘 보면서 예. 속거나 속지 않거나인데 예. 매일 정신을 차리면서 네. 근데 본인이 속지 않는다고 여긴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보면 다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네. 그리고 참 이게 참 미묘한 건데 일단은 이 공부라는 것이 그 해탈이 맞아요. 해탈. 네. 뭐에서의 해탈이냐? 분별 망상에서의 구조에서의 해탈이거든요. 네. 벗어남이에요. 완전한 벗어남. 네. 우리가 따로 있다고 여겼던 그런 식의 네. 분리 의식에서 네. 아, 원래 그냥 현상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분리된 게 아무것도 없고 사실은 이 분리가 존재를 만들었구나. 존재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네. 순간순간 즉생즉멸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보고 봤구나라는 것은 그 분리 의식에서 벗어났을 때 스스로 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 의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여정에 들면 언젠가는 벗어나겠죠. 네. 근데 그건 장담을 못 해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이 몸이라는 것도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이렇게 하다 보면 죽기 전에 깨닫는다 이런 건 얘기할 수 없어. 왜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니까. 네. 근데 그런 흐름 속에 타면은 해탈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그 분리는 자기가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가 거기서 놓아버리면 그 분별심을 놓아버리면 당연히 분별심이 사라지겠죠. 네. 그거는 맞아요. 그렇죠? 그거는 맞아. 네. 제대로 된 길을 가면은 그게 뭐 언젠가는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지만 맞아. 근데 그게 단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라는 어떤 그런 단지 그 이정표 하나로 이렇게 딱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닌 게 뭐냐면 자기가 깨어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먼저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안내를 들으면서 깨어나겠지만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는 자기 생각의 한계를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사람이 위험한 건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벗어나고 있다라는 그 생각에 갇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스승이 중요하다는, 스승은 단지 무슨 선생님이란 존재가 아니라 선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배. 먼저 그 미로 속을 빠져나온 사람, 빠져나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나온 길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의 조언이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그래 분별에서 벗어나다 보면 될 거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식의 분별에 더 갇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자기도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점검받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통해서 자기 공부를 내보여라 하는 거는 그런 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공부 상에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그래서 안목 있는 선배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있더라도 믿고 전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저 말이 맞나 틀리나 가볼까 말까 이런 식으로 하면요 시간만 흘러요. 그래서 그런 식의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라면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 저는. 그러니까 일단 전적으로 이 사람을 믿고 안목을 믿고 맡겨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분의 안내를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법문의 내용과 내 상태가 상충되면 내 거는 버렸다니까. 내 거는 나는 틀렸다. 그래서 당장 버렸어요. 그게 빨리 버리는 게 시간 낭비를 안 하는 거고. 내가 틀렸어.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네. 또 자기 생각대로 또 옳다고 네. 해서 가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뭐 저는 제가 공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때도 마찬가지고 이건 주관의식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다 비추고 있다면 구조적으로 이거 주관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말은 이건 주관의식이 아니다 하니까 그럼 내가 틀렸지. 내가 공부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내가 뭔가 아직도 어떤 경계에 머물러 있구나. 이 내 마음의 어떤 의식 수준이. 그래서 내가 공부가 부족하네. 빨리 받아들이고 그것도 이게 이제는 예전에는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이제 뭔가 문제의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뭔가 부족으로 보게 되면서 더 이거다 안 하고 놓아버리니까 또 더 깊은 공부가 있더라고. 아주 깊이 닿은 게 아닌가, 밑바닥까지. 네. 그래, 나중에서야 진짜, 이 스승님의 존재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죠. 자기 공부가 되고 나니까. 그리고 그냥 단지 스승님이 아니라 자기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참 중요하구나, 이 공부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어떻게 혼자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또 면도 있고, 또 하여튼간 공부에 대한 이게 좀 열망이 강해야 돼요. 열망이 강해야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공부가 익어가는 것이지 뭐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해야 돼 이런 식의 어떤 의무감 갖고는 이건 택도 없습니다. 막 마음속에서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이것만 보고 가게 하거든요.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그러면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질문 잠깐만. 우리 지연님이 이렇게 질문해서 이 몸뚱이가 나라는 오래된 습관에서 자유로워지기가 어렵습니다. 내 것이라는 착각을 놓기가 이건 질문이 아니네요. 그게 어렵죠. 그게 공부가 뭐가 어렵냐면 이게 뭔가 익숙한 것에서 이게 진실하지 않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것을 놓아버리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붙들고 있는 집착이기 때문에 놓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차가운 시선도 필요해요. 이 공부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면은 돌아보지 않으리라는 그런 어떤 차가운 마음.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익숙하니까 뭐 붙잡고 있고 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사랑이니까 붙잡고 있고 인정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붙잡고 있고 그러면은 시간만 자꾸 흘러요. 공부가 이제 수월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강해야 된다를 넘어서 독해야 돼 좀 사람이. 좀 이게 이 진리가 아니면은 내 삶에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은 이거 다 끊어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놓아버리기가. 그런 거를 근데 나중에 이렇게 그 고비를 넘어가 보면 뭐냐면 내가 왜 그걸 붙들고 있었지 그런다고 그렇게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알지 않나요? 네. 그게 나를 괴롭혔고 구속했지. 우리는 그게 없으면은 죽을 것 같았는데 막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고 나니까 더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내가 왜 그걸 붙들고 있었지? 근데 그게 거기 잡혔을 때는 모르고 벗어났을 때 아는 거죠. 그때는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때 벗어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공부에 대한 열망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고 익숙하고 엄청나게 이게 훌륭한 것이지만 이 법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망상이니까 그냥 과감하게 놓아버리자. 나는 뭐 선한 사람이 되려고 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이 세계 실상이 뭔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에 맞지 않는 허상은 놓아버리자라는 그 눈으로 차갑게 바라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아닌 것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놓게 되죠. 근데 막상 놓고 나면 엄청 자유로운 거예요. 왜 그걸 붙들고 있었지라는 그런 식의 생각이 들죠.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갇혀있을 때는 이거 벗어나면 죽을 것 같아. 근데 벗어나면
바보 한다고. 내가 왜 그걸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한 번도 그 벗어난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을 모르는 거죠. 그 자유가 주는 행복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맛이 있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공부 과정 중에 이게 벗어나면서 조금씩 이게 자유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맛에 사실 공부하는 거예요. 그 해탈의 맛, 벗어남이 주는 그 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세속의 어떤 것이 주는 만족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우리가 영혼이 쉬어진다, 영혼이 자유로워진다 하는 그런 표현이 가능한 그런 맛이 있거든요. 맛보지 않으면 그걸 모르죠, 우리가.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기도 하고 쉽지 않기도 하지만 이게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기쁨과 행복과 자유가 있죠. 그거는 진짜 질이 달라요. 이전에 우리가 느꼈던 거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해본 사람의 말들은 이것만 얘기해야지 딴 얘기 안 하거든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왜 이 법문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 하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고 좌익이니 우익이니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경제가 어떻게 되니 이런 것도 진짜 우리가 어떻게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인데 왜 그런 말을 안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이 안 나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거는 어느 시대에도 있었어요. 사람 사는 세계에서는. 맨날 위기였어, 사실은. 맨날 좌우로 나뉘었고 맨날 전쟁과 평화였어요. 이 구조는 분별세계에서 끝나지 않아요. 인류의 역사. 청동기 시대, 시족사회, 그때 분쟁 없었을 줄 압니까? 이 구조는 똑같아. 분별의식이 만드는 투쟁과 이 전쟁은. 왜냐하면 다 생각이 다른데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데 우리가 부부 둘만 사는데도 싸우는데 얼마나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이쪽 생각 저쪽 생각이 충돌하겠죠. 그 다음에 이 현상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유동적으로 막 변화하고 막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제라는 것도 안정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전쟁도 끝난 적이 없었고 왜 우리가 신화 얘기해도 다 전쟁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인도의 철학 그 우파니샤드나 이런 거 다 전쟁 얘기예요. 전쟁은 분별심의 그 특징이에요. 투쟁은. 그래서 이거 무쟁이거든요. 이 공부는 무쟁삼매. 전쟁이 끝난다 이거예요. 마음속에서. 네. 그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그것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기 전에 뿌리를 자르는 공부를 들어가야지. 현상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해봐야 그게 달라지긴 하겠어요, 그게? 원래 그런 식의 어떤 대립과 투쟁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들이 따로 있지도 않은데 그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심도 잘 안 가, 저도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관심 많았거든요. 사회에 관심도 많았고 정의롭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화도 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좀 또 결혼하고는 또 여성의 삶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물론 이제 그거를 다 이렇게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무시할 수도 없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이거라는 거죠. 정작 중요한 거 그거 다 제껴놓고 이거 먼저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행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의 주의 주장이나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덧없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자기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고 자기 생각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근본부터 모르고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사실은. 그런 자세해야지 이 공부를 합니다. 근본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저도 뭘 얘기를 자신 있게 못하는 거야. 내 얘기가 옳다라는 걸.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내 생각이 옳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냐 이거죠.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근데 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자신 있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고 잊어버리지만 그게. 검색해서 찾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진짜 근원적으로 우리가 근본 자리에 발을 딛고 그 다음 것을 얘기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지금 뭐 잠든 상태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하여튼간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냥 처음에 이 체험한 게 이게 다였구나. 진짜 그때 완전히 그 의심을 끊었어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됐지? 근데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여정은 내가 얼만큼 분별에 고착돼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기간이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분별심이 얼마나 지독한가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고 그 과정에서 명확하게 벗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좀 모호, 뭔가 체험은 있고 체감은 있는데 이게 생각이 조복이 안 된 거야. 생각 따로 놀고 이거 따로 노는데 그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생각이 이것 중심으로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자기가 주인인 양 따로 놀다가 이제는 생각이 이거에 항복하는 과정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따로 있다고 정립됐던 생각의 회로가 이것 중심으로 회로가 다시 짜여지는 듯한 변화가 그 이후의 과정이었다.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분리되지 않는 삶을, 생각 속에서 분리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그게 공부의 어떤 회험이죠. 분리되지 않으면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것도 없죠. 괴로움을 받을 나도 없고 어떤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온갖 것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자유자재로 걸림없이 우리가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공부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막 밖으로 찾다가 문득 탁 자기를 돌아보니까 헐 그런다고. 이거 뭐지?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또 그 이후에 또 공부가 있다니까 가봐야지 하다가 또 헐 그러는 거야. 뒤통수 한번 딱 맞는 거야. 갈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확해지는 거죠, 눈앞이. 2번 뭔가 황당한 경험을 한다. 이것이 딱 자각될 때와 이것이 분명해질 때는 그야말로 이게 황당한 경험이에요. 밖으로 향하던 게 이곳에 멈추는 거. 근데 여전히 밖으로 나가려는 그 미세한 생각들이 남아 있었다는 걸. 그것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지면 본래 그 사람이고 본래 이것이었고 그런 것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또 이렇게 명확하게 보게 되면 그냥 온갖 삶에서 뭔가 새나가지 않는다 해야 되나? 따로 있지 않다 해야 되나?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있기는 있는데 현상이 곧 마음이고 보면 어떻게 되냐? 현상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실체가 없어요. 있기는 있어. 근데 진짜 그야말로 환상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걸림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 있었죠, 따로따로. 근데 딱 막상 돌아오고 보니까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있는 게 아니더라. 그게 없다라는 건 없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체성이 없다 이거예요. 환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눈 뜨고 꿈을 꾸고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꿈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자유죠. 뭐가 있다면 막 그게 부딪히고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근데 꿈인 줄 알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생각도 일어날 수 있는데 금방 알죠. 그냥 습관화된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거를 이젠 더 이상 그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있다라는, 존재한다라는, 내가 따로 있다라는 분리감, 틈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걸 한숨 쉴 일은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꾸 우회하지 않고 바로 그냥 들어가면 그렇게, 그리고 의지가 있어야 돼. 결단력이 있고 그러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잡아놓고 그냥 얘기하고 그걸 그대로 그 가르침을 따라갈 의지가 있다면 사실 10년도 그 긴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버릴 용기만 있다면.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 뭐 놓아버리는데 뭐 뭘 얻는 것도 아니고 뭔가 새롭게 자기가 받아들여서 뭔가를 구조화하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다 놓아버리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뭐 또 따로 궁금한 거 없습니까? 정신을 반짝 차리고 각서를 써. 공부에만 마음을 공부에만 마음을 쓴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공부 이제 이렇게 순일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